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할 때 사용하는 논리적 절차들은 직장인들이 본인이 커리어 패스를 계획할 때 사용하는 논리적 절차와 매우 유사합니다. 신사업 기획 방법론이자 커리어 관리 방법론 설명 영상 두 번째로 경쟁 전략에 기반한 신사업 발굴 전략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역량과는 관계없이 시장 상황에 맞는 사업을 잘 골라서 성공한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역량도 완벽하지 않고 시장 상황도 완벽하진 않지만 경쟁사 상황을 적절히 반영해 성공할 만한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경쟁 전략에 기반한 사업 발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블루오션 전략과 사업 재정의 전략 두 가지 정도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블루오션 전략은 대부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1990년대 중반에 인시아드의 한국인 교수 김유찬과 그의 동료 르네 마보안이 도입한 개념으로 2005년에 책으로 출간되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경영 이론입니다. 시장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의미하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제 영상에서는 경쟁 환경 하에서 자사의 부족한 역량을 극복하며 신사업을 발굴하는 방법, 즉 신사업 발굴 방법론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대개의 회사들은 완벽하지도 않고 리소스도 부족합니다. 블루오션 전략은 그러한 상황에서 부족한 리소스를 어디에 쓸지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고객에게 효용성을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정 가치들은 결국 전부 다 비용을 유발하는 요소들인데요. 제공되는 가치 중에서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건 빼서 기존과는 다른 비용 구조를 만들고 가격대를 달리해서 기존과는 다른 효용성의 상품을 제공하면 경쟁이 없는 신시장이 개척된다는 내용이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 논리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금방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블루오션 전략 이론을 태동시킨 태양의 서커스 사례를 통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의 서커스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서커스이기도 하고 연극이기도 하면서 음악과 안무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특정 장르에 포함되지 않는 아주 특이한 예술 공연 중 하나입니다. 잠실에 전용 공연장이 만들어졌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공연입니다. 태양의 서커스는 1984년 캐나다 몬트리올의 거리 공연 기획 전문가 이명이 기존의 전통 서커스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만든 새로운 장르의 뮤지컬입니다. 그 당시 서커스는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 무언가이면서도 막상 찾아서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공연물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서커스 산업 전체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요. 서커스보다 재미있는 레저 스포츠와 공연 이벤트가 세상에 널려 있는 데다 집에 있는 비디오 게임기와 경쟁을 해야만 했고 동물 보호주의자들의 안 좋은 시선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동물 관리, 스타 고개사 채용, 북한 무대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 압박이 엄청난 데다 부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설치된 구내 매점은 고객 불만의 원상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의 서커스 기획자는 서커스의 전통과 핵심은 남겨두면서 사람들을 공연장으로 불러올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들을 고민해야 했는데요. 서커스 전통의 핵심인 뾰족 지붕의 텐트와 광대, 전통 고개는 더욱더 부각시켜서 더 웅장하고 고급스럽게 만드는 대신에 나머지 서커스 요소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그 전에는 없던 공연 테마라는 개념과 그에 맞는 스토리라인, 그와 결부된 음악과 안무 등을 강화해 새로운 컨셉의 공연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시도는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전 세계 수많은 국가에 전용 공연장을 만들어내면서 사업적으로 대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전 세계 여러 공연장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공연되듯이 태양의 서커스도 특정 테마의 공연들이 여러 국가 서로 다른 아티스트들에 의해 동일한 스토리로 공연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은 전략 캔버스라고 불리는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데요. 복잡한 전략을 단 하나의 장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은 블루오션 전략이 세계적인 경영 이론으로 인정받는 데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래쪽 X축은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고객 가치입니다. 세로축은 해당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느냐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통 서커스와 태양의 서커스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은 하나의 연결된 점과 선으로 요약됩니다. 점선으로 표현된 전통 서커스 영역을 왼쪽부터 살펴보면 우선 가격이 크게 높지 않고 스타 고개사와 동물 묘기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광대가 주도하는 재미와 유머, 공중 고개사들이 제공하는 스릴과 위험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교해 태양의 서커스로 넘어오면 고객 제공 가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우선 가격대가 이전보다 훨씬 올라가고요. 스타 고개사나 동물 묘기, 공중 고개와 동물들의 비중이 축소됩니다. 공중 그네가 움직이고 동물들이 퍼레이드를 벌일 수 있는 복합 공연장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됩니다. 예전 서커스장을 연상시키는 뾰족 지붕 천막처럼 생긴 독특한 공연장은 중요한 컨셉으로 작용합니다. 오페라를 볼 때처럼 고급스러운 의자에 앉아 공연을 볼 수 있게 만들어둔 것이죠. 그 이전 서커스들은 스토리 연결이 없는 퍼포먼스의 단순 나열이었다면 태양의 서커스에는 그날그날의 공연 테마가 있고 그에 맞는 스토리에 음악과 무용이 결부되는 형태로 공연이 진행됩니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가치 중 일부는 줄어들고 일부는 늘어나고 일부는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면서 상품 전체의 가격 구조는 올라가면서 새로운 효용성의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런 효용성을 제공하는 상품은 그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태양의 서커스는 경쟁이 없이 이 시장을 완전히 독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는 피의 바다, 레드오션과는 상반되는 개념인 블루오션이 열리게 된 것이죠. 블루오션 전략은 전략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전략 캠퍼스라는 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블루오션을 개척하기 위한 액션 프레임워크도 제공을 하는데요. 전략 개발을 위한 4가지 어프로치의 앞 머리 글자를 따서 ERRC라고 합니다. 일단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존에 있던 것들 중에서 제외될 것들을 찾아냅니다. 일리미네이트 시키는 거죠. 전통 서커스에서 동물 묘기, 스타 고개사, 구내 매점, 복합 쇼 무대 등이 제외되었고 제외되면서 비용 구조를 낮춥니다. 독특한 공연장의 비중은 강화되면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재미와 유머, 스릴과 위험은 줄이면서 비용을 낮춥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고객 가치를 신규 생성 제공하는 데 비용을 투입합니다. 이와 같이 ERRC 프레임워크를 통해 비용 구조를 재편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효용 가치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수 있게 됩니다. ERRC 프레임워크가 있기 때문에 블루오션 전략을 신사업 발굴 방법론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기존의 경영 혁신 사례, 시장을 급격히 장악했던 여러 사례들이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 밝혀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블루오션 전략의 또 다른 사례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시장 확대를 하기 이전 기존 항공사들은 수요가 많은 대도시 간 수송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우스웨스트는 수요는 많지만 경쟁이 치열한 주요 도시 간 수송 시장을 포기하고 대신 중소도시 간 빈번하고 신속한 비행에 주력을 합니다. 해당 전략을 전략 캠퍼스로 표현하였는데요. 기존의 항공사들은 적당히 높은 가격에 적당한 가격의 기내식, 라운지 사용 권한, 좌석 선택 권한 등을 제공했는데요. 사우스웨스트는 어프로치가 달랐습니다. 일단 가격을 대폭 낮춰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맞추기 위해 기내식이나 라운지 사용 권한, 좌석 선택권 같은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대신 비용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 친절한 서비스는 더욱 강화하고 소도시간 빈번한 운행이라는 전략 포인트는 극단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항공사 간 경쟁에 뛰어드는 대신에 자동차 이동 수요와 경쟁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 회사의 캐치프레이즈가 자동차 여행 비용으로 비행기 여행을 즐기세요 였다고 합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이 예시 말고도 비행기 예약 시스템의 혁신 등 여러 가지 경영 혁신을 성공시켜 혁신 관련 서적에 단골로 나오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회사 사례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향상도 블루오션 전략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뉴욕 경찰청의 치안 서비스가 짧은 시간에 극단적으로 올라간 실제 사례를 블루오션 전략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94년 뉴욕 경찰청에 브래튼이라고 하는 신임 청장이 부임하면서 뉴욕의 범죄율이 극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부임 이전 뉴욕에는 폭력, 절도, 살인사건이 컨트롤 불가능한 수준으로 발생을 해서 거의 무정부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뉴욕은 경찰력 투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라고까지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래턴 청장이 취임한 이후 2년 만에 강도 상해 절도 발생률이 50% 가까이 줄어들고 경찰청에 대한 신뢰도가 37%에서 73%까지 올라가면서 뉴욕은 범죄의 소굴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안이 좋아진 이유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제한된 리소스를 적재적소에 재배치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지하철 노선 순찰의 경우 전체 범죄 발생률의 3%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이전에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철이 무법천지에 범죄의 원상이 되면서 뉴욕시 전체를 범죄의 도시처럼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이에 신임 청장은 범죄 발생률과는 관계없이 깨진 유리창 효과를 막기 위해서 전 경찰 직원들의 지하철 출퇴근을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지하철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덩달아 뉴욕시 전체도 그다지 불안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을 바꿔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게다가 투입 인력은 많이 들면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내 전체 순찰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범죄 우려가 높은 특정 지역만을 집중 순찰하게 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 범죄는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데 반해 마약 단속반은 주로 주간 근무만 하던 상황이라 전체 뉴욕 경찰 인력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마약 단속반의 근무 시간대를 24시간 근무 체제로 재편성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고 재미난 시도들도 많이 했는데요. 범인을 체포해서 경찰서까지 인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경찰 병력 손실이 심하니까 방법을 바꾸었는데요. 고물버스를 개조해 길거리에 세워두고 범죄자들이 잡히면 일단 버스로 인계하는 새로운 절차를 두었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이 버스에 다 차면 경찰서로 이동을 시킴으로써 범죄인 인계에 소요되는 경찰 병력 손실을 막았던 것이죠. 브래턴 청장 취임 전과 이후를 전략 캔버스로 표현했는데요. 지하철 노선 순찰의 비중, 체포 과정에 소요되는 경찰 병력, 대낮 검거율, 법정 출두 요구서 발부 시간, 체포에 들어가는 활동 비중 등 취임 전과 이후 경찰 병력이 집중되는 영역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전혀 관심이 대상이 아니었던 경범죄 단속 비중, 야간 검거 실적 비중, 간이 체포센터 가동 등 새로운 효용성 항목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블루오션 전략을 요약하면 제한된 리소스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가격 구조와 고객이 느끼는 효용 가치를 변화시킴으로써 경쟁이 없는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즉, 블루오션 전략을 통해 신사업 기획이 가능하다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릴 경쟁 환경 하에서의 신사업 기획 방법론은 사업 재정의라는 방법론입니다. 3편에서 설명드릴 베닝 컴퍼니의 인접 영역 확장 방식 신사업 기획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개념인데요. 그 자체로 신사업 기획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서 따로 떼내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장이 생성되면 필연적으로 해당 사업은 태동과 소멸의 성장 사이클을 타게 되는데요. 태동 시기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 할 명확한 경쟁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성장 시기로 접어들게 되면 수익이 커지면서 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성장 단계를 거쳐 쇠퇴 단계에 이르면 수익이 축소되고 경쟁사 간 차별화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면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현 산업이 위협을 받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기존 비즈니스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새로운 사업 바운더리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지고 타겟 고객도 달라지면서 필요로 하는 사업 역량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 부족한 역량을 채워나가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사업 재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신사업 기획 방법론이 되는 것이죠. 사업 재정의 방법론과 유사한 개념을 이미 실천하고 계셨던 한국분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삼성 이건희 회장인데요. 이분은 각각의 사업에는 가장 중요한 업의 본질이 있는데
업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해당 사업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이 신라호텔 사장에게 호텔업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일주일 후에 호텔 사업의 본질은 서비스업인 것 같다라고 했다는데요. 그랬더니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피드백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한 끝에 호텔업의 본질은 장치 산업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원하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장치 산업에 맞게 사업을 잘 한번 추진해 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절과 관련한 서비스는 그 자체로 호텔업의 경쟁력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신 호텔이 어떤 곳에 입지해 있고 그 입지에서 제공되는 시설로부터 어떤 차별적 혜택을 고객에게 줄 수 있는지가 호텔 경쟁력의 본질로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업의 본질과 관련해 일반인과는 다른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려주었다는데요. 백화점은 부동산업, 보험업은 인력모집업, 증권업은 상담업, 가전은 조립양산업, 반도체는 양심산업의 시간산업이라는 아주 특이한 관점을 제시해 주었다고 합니다. 스와치 그룹을 창업했던 하이에크라는 경영진은 엔지니어 출신의 컨설팅 회사를 설립 운영했던 사람인데요. 그는 시계산업이 과거에는 정밀 기계업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조립 양산업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패션 산업이 되었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쪽 팔에 시계를 항상 서너 개씩 차고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회사에서 만든 시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산업의 본질이 제조 기술에서 고객의 패션 감성을 얼마나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산업 재정의 방법론은 해당 산업 혹은 자사의 비즈니스 역량을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 정의된 영역에 맞게 타겟 고객을 설정하고 부족한 역량을 채워나가는 신사업 발굴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 재정의로 설명할 수 있는 성공 사례로 한때 오리표 싱크대로 유명했던 NX사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오리표 싱크대는 71년도에 출시되어 우리나라의 좌식 부엌 문화를 입식으로 바꾸고 백곰표, 거북표, 원앙표 등 수많은 아류를 생산했던 가구 회사였는데요. 74년도에는 항공사 은행에 이어 최고의 직장 3위에까지 오를 정도로 잘 나가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주방 싱크대가 더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운 사양산업으로 저물어 가자 산업을 재정의하면서 NX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게 됩니다. 싱크대 제조 회사에서 주방 문화를 선도하는 디자인 회사로 사업을 재정의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회사의 핵심 역량이 품질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면 산업 재정의 이후에는 고객의 니즈에 맞는 주방 공간을 잘 설계하고 해당 품목을 공급하는 업체를 잘 관리하는 데 역량이 맞춰지게 됩니다. 또 다른 재정의 사례로 셀더마라는 마스크팩 회사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마스크팩 하면 우리나라가 거의 종주국에 가까운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 데에는 셀더마라는 회사의 기여가 컸습니다. 이 회사는 처음에는 화상을 입은 사람들의 피부 재성을 돕는 치료제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의료 품목을 생산하려니 허가 과정이 길고 복잡하고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 품목이 아닌 화장 품목으로 사업을 재정의하게 됩니다. 사업 전략과 타겟 고객, 마케팅 방법을 의료에서 화장품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완전히 대박을 치게 된 것이죠. 사업 재정의는 갑각류들이 자기 덩치에 맞는 새로운 골격을 갖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는 것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IT 공룡인 IBM은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허물 벗기를 하는데요. IT 장비 제조 전문 회사였던 이 회사는 컨설팅 회사인 PwC를 사들이면서 장비 제조 회사에서 IT 종합 솔루션 회사로 거듭납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 PC 제조 부분과 노트북 사업부를 매각하고 대신 수많은 IT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제조회사 꼬리표를 떼면서 솔루션 공급회사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벌써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분석 전문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시대 상황에 맞게 업역을 계속 재조정해 왔던 것이죠. 사업의 본질을 재정의하면 타깃 시장이 바뀌게 되고 필요한 역량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자산과 인력을 방출하고 새로운 역량과 인력을 빨아들이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 중에 저도 9세대 인력 중 하나로 IBM에서 방출되었던 나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재정의를 통한 신사업 발굴 사례로 일본 최대 종합상사인 미쯔비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맨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던 삼성물산 같은 회사인데요. 다른 나라에 있는 물건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살펴봐야 했는데요. 국제적으로 사고 파는 것을 많이 하다 보니 글로벌 정보력이 높다는 것, 다양한 분야에 정통한 인력이 많다는 것, 사업을 기획하고 그에 필요한 돈을 동원하는 능력이 좋다는 것 등으로 역량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의를 했더니 자사가 가진 능력이 투자 회사가 필요한 능력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던 미쯔비시 종합상사는 투자 회사로 사업을 전환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전 세계 80개국에 200여 사업 거점을 가지고 있고 500개의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합작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부 사례를 들여다보면 신에너지 사업부는 태양광 연료전지 등 대체 에너지 업체들에 대한 투자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탄소 배출권 사업부는 개발도상국 대상 탄소 배출량 조사에서 플랜트 공급까지 기획에서 투자 및 공장 설립까지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과 물사업부는 자원 리사이클링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고 수도 회사를 설립해서 수돗물 공급 사업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 재정의에 의해 신사업이 진행되려면 필연적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퇴출 작업이 동시에 수반되게 됩니다. 노키아는 통신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그 전에는 제지전자 고무생산업체였습니다. 그 사업들을 철수하고 통신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지전자 사업을 하기 전에는 고무부츠를 생산했다고 하는데요. 고무부츠 생산을 접고 제지전자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노키아라고 하면 통신회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고무부츠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 재정의에 의한 신사업 기획에는 필연적으로 부족한 역량의 확보 노력이 수반되지만 그와 동시에 쇠퇴기에 이른 특정 사업을 벌이는 작업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회사 전체로 봤을 때 제한된 리소스를 재배분하는 경쟁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한된 역량, 만만치 않은 시장 상황에서 경쟁 상황을 고려하며 신사업을 개발하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다음의 영상 세 번째 영상에서는 베인앤컴퍼니가 만들어 사용했던 신사업 개발 방법론, 즉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인접 사업 영역으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사업 방법론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